자, 재수점을 보겠습니다. 재수점이니까 역시 돈에 관한 거죠. 돈이 얼마나 될까? 돈에 관한 운이 어떻게 될까? 이걸 보겠죠. 역시 이 부분 이하도 원디대 교재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는 뿌리고 자손은 열매이다. 요거는 명리학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재는 처이고 자손은 식신이니까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처가 뿌리가 되고 아이들이 열매가 됐다. 뭐 애를 낳는 거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재와 자손이 충파되면, 원래는 명리학적으로는 재와 이 자손은 충파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교는 뭐 비신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충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명리학적 이론으로는 이거는 식생제, 바로 이 자손이 제를 식생제하죠. 자식이 노후에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충파가 될 수는 없죠. 생을 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육효에서는 충파될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이런 경우는 역시 재수가 없게 되겠죠. 형이 발동하면, 자, 형은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비겁이 되겠죠. 비겁이 되기 때문에 비겁은 기본적으로 뭐다? 나의 재물을 나누어 갖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재를 극재, 이거는 극재, 내가 극을 하는 것은 뭐다? 재성이다. 근데 이 형제는 뭐다? 나와 무슨 격? 동격이다. 비견급제는 나와 동격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비겁 또한 형 또한 재성을 극하는 관계죠. 재가 없고 자손만 있으면 재원이 풍족하여 재수가 졌다. 요거는 명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리학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자, 내가 있고 식이죠. 식신상관은 내가 생하고, 식신상관은 뭐죠? 재성을 생하죠. 그래서 나와 재성만 있는 것보다 식신 있는 게 더 훨씬 재성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 자체가 없다. 재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는 재물이 없다. 명리학적으로는. 식신상관은 뭐죠? 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은 하지만 재로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지 않는 한 재로서 연결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재가 없고 자손만 있으면 재원이 풍족하여 재수가 좋다. 요거는 명리학적으로는 좀 설명이 맞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식신상관이 있으면 재물로 연결될 수 있는 수는 있어요. 예컨대 식신상관이 굉장히 왕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그 결과물인 재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연예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식신상관은 그런 걸 보면, 그러면은 재물로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만들어지겠죠. 사주 재물에 따라서. 다만 재물이 없는 경우는 돈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기 쉽겠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리학적으로는 좀 설명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육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이 동하지 않더라도 왕하면 재수가 없으나, 왜냐하면 동하거나 왕하 부분은 뭐요? 나와 같은 것은 형제, 비견이나 급제이기 때문에, 이게 왕하면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이 왕하면 재물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돈이 없으나, 즉 재수가 없으나, 관이 발동하면 무방하다. 이건 왜 그렇죠? 우리가 관은 뭐죠? 관극아죠. 또 관이 나와 형제가 있으면 나와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극을 해버려요. 비겁을. 그럼 관이 오면은 비겁이 주눅 들어서 내 재물을 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발동하면 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관이 비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형이 자기 역량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재물을 탐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는 내 재물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는 있으되 자손이 없으면 재물 구하기가 어렵고, 자, 기본적으로 재물은 있겠죠. 재성이 있으면. 다만 식신상관, 자손이 있으면 훨씬 더 재물로 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재와 자손이 둘 다 없으면 산에서 바다고기를 구하는 것 같다. 결국은 재물과는 인연이 없다. 이야기겠죠. 부와 형이 함께 발동하면 재수가 없으니,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자, 부는 우리가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내가 식신상관을 생해주고, 이게 재성을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인성과 내가 제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인성과 부와 형이 함께 발동하면, 형이 여기 있네요. 부와 형이 함께 발동하면 어떻게 되죠? 인성이 나만 생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생해줘요. 형도 생해주죠. 비겁도 생해주잖아요. 같이. 그러면 역시 비겁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내 재물에 대해서 똑같이 더 왕성하게 나눠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수가 없는 거죠. 부와 형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형이 없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나만 생해주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내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편, 내 상속받을 재산을 형제들한테도 나눠주는 거죠. 그럼 내 몫은 역시 작아지죠. 그러니 재수가 없으니 부는 제2의 원시인 되는 자손을 극하고, 자, 인극식이죠. 그걸 합니다. 인극식. 식신상관, 즉 자손을 극하고, 형은 재물을 파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물은 파한다. 자, 형제는 나와 같이 내 재물을 나누어 갖는 관계죠. 자, 월이 재가 되면 괴 중에서 재가 없더라도 일진이 재가 되는 날 재물을 얻는다. 월이 재가 된다. 월이 재가 되고 일진이 재가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월과 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 했죠.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어떤다?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 되면 괴 중에 재가 없더라도 일진이 재가 되는 날 재물을 얻는다. 재가 많이 나타나 있으면 묘고에 입고되는 것이 기라고. 재가 많이 나타나 있으면 묘고에 입고되는 것이 기라고. 재고가 지세하면 큰 재물을 얻는다. 재가 많이 나타났으면 묘고에 입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재물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좋겠죠. 그리고 재고가 지세하다. 세를 띠고 있다. 그러면 역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겠죠. 세는 재물을 구하는 주인이고, 재가 지세하거나 생세, 극세하지 않으면 세와 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어찌 재수가 있겠는가. 자, 세는 재물을 구하는 주인인데 재가 지세하거나 생세, 극세하지 않으면 세와 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재가 어떻게 해요? 지세를 하고 있거나, 즉 나와 재물과의 관련성이 연결되어 있거나 그 말이죠. 또는 재물이 나를 생해주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나를 극세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만 재물과 관련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재와 세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버리면 재수가 없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일이 없겠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을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시점, 그 순간에 재물과 관련된 어떤 변동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사주는 긴 흐름, 인생의 평생에 있어서 긴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순간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손이 발동해서 재를 생하고, 식생재죠. 식생재 하고 나서 다시 재가 발동해서 세를 생하면 당연히 재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재수가 있겠다. 형이 지세한 가운데 발동해서 관기로 발동하면 구설이 분분하고 재물을 잇는다. 형이 지세한 가운데 발동해서 관기로 변하면 구설이 분분하고 재물을 잇는다. 형은 비겁이죠. 그 다음에 관기로 변하면 구설이죠. 그리고 재물도 잇는다. 발동을 하니까 그렇죠. 형이 발동하면 역시 재물을 잃겠죠. 태세 형이 지세하고 발동하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 태세는 뭐죠? 1년이죠. 월이면 월건 형이 지세하면 월은 한 달. 그 다음에 뭐 순 이런 거는 10일이겠죠. 순. 자, 재가 발동해서 세를 생합하면 재물을 얻겠죠. 재나 일진이 다른 효를 생합하면 딴 사람이 재물을 얻겠죠. 그러니까 그 효가 부면 어른이고 형이면 형제나 친구가 얻겠다는 거죠. 즉 재나 일진이 다른 효를 생합할 때 그 효가 부면 어른이 재물을 얻는 거고, 형이면 형제나 또는 친구 또는 뭐 사업 동업자 이런 사람들이 재물을 얻겠다. 세와 응이 둘 다 재를 가지면 유리하지만, 세와 응이 둘 다 재를 가지면 유리하지만 형이 발동하면 도리어 손재수가 있으니 형은 정해야 기라고 동하면 불리하다. 자, 형은 어떻게 해요? 비겁이 얌전히 있어야지. 형제가 설치고 막 그래요. 발동한다는 건 그런 거니까 굉장히 활동이 있거나 동하면 형제, 즉 비겁이 활동을 왕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의 발언권이 세거나 입김이 세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이 내가 말을 못하면 내 재물을 더 많이 뺏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채를 놓는데 이 사채가 우리가 이건가요? 개인적으로 쓰는 채무인지 이거 회사채는 아니겠죠? 네, 개인적으로 쓰는 돈 같은데 사채를 놓는데 세와 응이 둘 다 형이거나 제가 세절이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 돈 받을 돈을 못 받는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점을 쳤는데 둘 다 세와 응이 둘 다 형이거나 그러면 비겁이 있잖아요. 뺏기는 거고 제가 세절 절태양 그 있잖아요. 생육 절태양 생육 때 노광세 병사함 할 때 쇠절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꺾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세와 응이 둘 다 공망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더욱 받기 어렵다. 현무는 뭐죠? 우리가 현무가 신살 중에서 현무가 뭐죠? 도적 뭐죠? 또 사기 또 뭐가 있죠? 도적 사기 실물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관련된 거예요. 이런 관련된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란가무 음란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적 사기 실물 주로 손재 이 손재에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손해를 일으키는 신이기 때문에 관기를 띠고 극세하면 나를 극하면 도난을 당한다. 관기를 띠고 극세하면 도난을 당한다. 내가 재물을 뺏기고 관기 귀신이 발동하거나 내가 관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 뭐예요? 결국은 내가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매매점에서 응이 세를 극합하면 상대방이 내 물건을 탐난다. 자, 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매매인데 내가 있고 그러면 나를 극을 해요. 나를 극하면서 합을 하면 나하고 간절하게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물건을 탐내는 것이고 생각하면은 내 물건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응이 세를 현극하면 매매는 성사가 안 된다. 그러나 응이 세를 현극 현극이면 비겁이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매매가 성사가 안 된다. 형이 극하면 자 재가 퇴과하면 물건이 많으면 물건이 많고 재가 불급이면 물건이 적고 공망은 물건이 이미 떠났다는 것이고 복은 물건이 본래 없다는 것이다. 농축산물을 자손으로 보는 것은 자손이 재의 원신이 되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을 자손으로 보는 것은 자손이 재의 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농축산물은 자손으로 보는 것은 자손이 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 아닐까요? 예, 근데 옛날에 이렇게 쓰네. 농자가 갑자기 생각나네.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런 말 있었죠? 농사. 옛날에는 이제 농업사였으니까 농업사에서 산출량이 많아야 이제 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농축산물을 자손으로 보는 것은 자손이 재의 원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재수점에 관한 일반 이론을 하고 이어서 이 실제 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